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수도권과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북부엔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지만 이후에는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득표율은 62.8%, 결선 투표는 없었습니다. 한 신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저녁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습니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 해리스의 대결로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밀워키에서 첫 유세 일정에 나섰습니다. 유튜버 쯔양의 공갈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닷새 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 조금 전엔 경기 북부와 강원 북서부에 새롭게 호우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많게는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 비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이후에는 찜통더위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비는 두 곳에 집중됐습니다. 경기 북부 등 수도권과 부산 등 남해안 지역입니다. 경기 연천과 가평에는 조금 전 6시를 기해 호우경보도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앞으로 최대 80mm의 비가 더 쏟아집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새벽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부산 남구와 영도구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지하차도 통행이 통제된 곳도 있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전국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찜통더위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습한 공기 탓에 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은 지난 21일 밤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해 초열대야가 나타났고 제주시는 올해 벌써 18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62.8%, 결선 투표 없이 완승했습니다. 한 신임 대표는 변화를 언급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4.10 총선 패배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후보가 3개월 만에 다시 여당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어제 벌어진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는 62.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위 원희룡 후보가 18.9%,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각각 14.6%, 3.7%였습니다. 한 신임 대표는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립시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해선 죄송하다면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에 대해선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또 최고위원으로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장동혁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현충원 참배에는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함께합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저녁에는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갖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던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에야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자신이 받겠다 이런 취지로 보고한 걸로 파악됐는데 부하가 총장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한 걸로 받아들일 만한 대목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1일 밤 11시 20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지검장은 총장님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제가 받겠다며 그래서 늦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 총장에게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혜가 없다고 주장한 총장이 물러설 수 없을 테니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총장은 총장의 존재를 무시한 의도적인 보고 누락으로 보고 본인 거취까지 언급하며 크게 화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진상조사에 대한 수사팀 반발이 예상돼 김 여사 수사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중앙지검의 명품백 사건 담당 검사가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반면 대검 간부들은 이 총장의 거취를 놓고 혼낼 사람이 나가야지 혼낼 사람이 나가는 건 맞지 않다며 중앙지검의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제 100일 정도 앞둔 미국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 대 해리스 부통령의 대결 구도가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뒤늦게 대선 후보를 바꾼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고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선다는 예측까지 나와서 향후 안개 속 접전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밀워키를 찾았습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첫 유세 일정인데 일주일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한 곳에서 트럼프를 정조준했습니다.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후보를 뒤늦게 교체한 민주당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Vice President Harris will soon be our nominee and will be elected president in November. We are brimming with excitement, enthusiasm, unity.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던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도 발빠르게 해리스 부통령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리스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로이터 통신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자대결 조사에서도 42% 지지율로 38%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내 우세지만 트럼프 대세론을 일축시킨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파리를 찾은 자국민들에게 이란 테러 조직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이란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올림픽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무고한 가자지구 주민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들은 파리올림픽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 외무부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성명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겨냥한 경고입니다. 인종차별자이자 테러리스트인 이스라엘 선수단을 받아들이는 건 아동학살자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 선수단의 올림픽 참여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파리올림픽 현장을 찾는 자국민들에게 테러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을 상대로 공격을 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반대 시위를 피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군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설치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오는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6일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 네타냐후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전쟁을 끝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술집에서 일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는데 쯔양은 구제혁의 협박으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넸다며 과거 구제혁이 보낸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하이브와 언론 매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뉴진스가 연습생일 당시 영상과 민 대표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가 양해도 없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먼저 낸대. 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어요. 지난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를 이유 없이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데뷔가 미뤄진 정황이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과 함께 알려졌는데요.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자회사 소스뮤직에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이게 미뤄진 이유는 민 대표가 업무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어도어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노출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 내용은 짜깁기로 이루어진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당시에 이미 뉴진스와 관련된 기획을 제출했고 방시혁 의장, 소스뮤직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메일도 공개했습니다. 이 이메일엔 소스뮤직이 민 대표의 기획을 베꼈으며 BTS의 뮤직비디오에 연습생이던 뉴진스 멤버를 협의 없이 출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스 측도 곧바로 카피 주장은 거짓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이틀 앞두고 파리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여성이 5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파리의 물랭루즈 카페 옆에서 드레스가 찢어진 한 여성이 울며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이 다가와 위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피해자와 대화하던 남성이 손가락으로 저 사람이냐는 듯 용의자를 가리켰고 남자를 붙잡으려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용의자는 도망쳤습니다. 피해자인 호주 여성은 아프리카계 남성 5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거라고 공언했지만 대회를 앞두고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ve been informed as it sounds horrific. We are encourage them if they go out of the village not to go out on their own, not to wear team uniform, just to wear plain clothes. 지난 20일 강원도 강릉 강문 해변에서 있었던 고무보트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습니다. 제트스키가 끌고 가던 고무보트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줄에 매달린 보트가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제트스키 운전자는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이 다리가 부러지고 함께 탄 일행 3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엔 한 분은 충격으로 기절해 3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당시 상황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댓글은 업체 측에서 목이 아파 오른쪽을 못 봤다는 둥 핑계를 댔다며 업체가 헬멧도 쓰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트 운전자가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보트를 운전했다고도 전했는데요. 또 업체 측 보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보트를 탄 거라 고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창업한 젊은 자영업자들을 노리고 정부를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꼬박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최근 포차를 연 20대 자영업자들. 개업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김이에요. 오늘 등록 받아보시면 인스타그램 활성화 작업,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포스터 제작까지. 각종 광고를 저렴하게 대행해주고 추가 매출도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함엔 실제 정부 기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갓 사업을 시작한 젊은 자영업자들은 정부 사업으로만 믿고 월 4만 원씩 60개월을 계약했습니다. 인천에서 딱 한 자리 남았다고, 신규 오픈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돈이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저작권 없는, 그냥 거기다가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냥. 곧바로 항의하자 황당한 답만 내놓습니다. 그러면 무료 템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게 10만 원이라고.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금액으로 내줄 수 없는 그런 쪽이라고, 예술 쪽이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결국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비슷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명함까지 내밀면서 하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운영하겠거니 한 거죠. 원래 4만 원 이런 거는 진짜 다른 광고 업체고 남훨씬 싸잖아요. 취재진이 직접 이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정부 기관인가요, 혹시 거기? 아니요, 저희는 민간 지원 사업이신데. 일반 광고 업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이후 이 업체 관계자들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센터나 협회 등 정부를 사칭한 다른 업체들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 시도와 노조 탄압 의혹 등을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야당이 정쟁을 위해 청문회를 이틀이나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K리그에서 가장 어린 선수, 고등학교 3학년의 양민혁 선수를 두고 토트넘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데뷔 5달 만에 진기록을 쓰고 있는 양민혁의 성장 스토리 정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대와 한참 떨어진 페널티 아크 밖에서 오른발로 감아찬 공이 골문 구석을 찌릅니다. 이제는 골 세리머니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 다음 골도 근사합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공을 박자를 맞춰 오른발로 툭 갖다 대 또 하나의 골을 추가합니다. 이제 겨우 18 고등학교 3학년인 양민혁은 이 두 골로 우리 프로축구 무대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방학을 했으니까 이제 또 더 많은 휴식과 훈련을 통해서 더 여름방학 기간에 있는 경기들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3이 K리그를 뛴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웠는데 이젠 K리그에 진기록까지 선물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7골을 넣고 도움 3개를 올리면서 벌써 2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채웠습니다. 다음 주 토트넘의 방한 경기에 맞춰 일찌감치 K리그 올스타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K리그 24라운드 MVP에도 뽑혔습니다. K리그에 데뷔한 지 5달, 양민혁의 동화 같은 성장 스토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설로도 이어집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이 아시아 최고 유망주와 협상 중이라 보도했는데 그 후보로 양민혁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양민혁의 거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김병지 강원 대표는 다음 주 양민혁의 이적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다 밝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치면 사이클링 히트라고 합니다. 기아 김도영이 프로야구 역대 최초로 4타석 연속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잡아당긴 카고입니다. 왼쪽입니다. 탐정 넘어갑니다. 이래서 김도영을 슈퍼스타라 부릅니다. 기아 김도영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하는 순간 경기장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K리그 역대 31번째이자 올 시즌 첫 번째 힙포더 사이클입니다. 1회 첫 타석에서 내야 안타,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우중간 2루타, 5회에는 좌중간으로 뻗은 3루타, 그리고 대망의 6회에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NC 배재환의 변화구를 공략해 담장을 넘기며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겁니다. 순서마저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순으로 역대 최초 4타석 내추럴 힙포더 사이클을 완성했습니다. 저도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게임하는 도중에도 조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꿈인가 생각도 했고 오늘이 진짜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석을 김도영이 지배했다면 마운드는 양현종의 몫이었습니다. 양현종은 선발 등판에 9이닝 동안 NC 타선을 4피안타 1실점 3진 6개로 틀어막았는데요. 시즌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10번째 완투승을 거두며 통산 175승째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의 맹활약에 더해 장단 14안타를 친 기아는 NC를 8대1로 꺾고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 북서부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30도, 광주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온열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